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존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증시가 꽤나 많이 회복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천리길 또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승이 계속 지속되길 바라며 오늘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릭과 함께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과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미리 예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또 많이 올랐습니다. 쭉쭉쭉 상승을 해서 어느덧 60일선을 깨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꽤나 유의미한 상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이제는 슬슬 조금은 올라가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 여러분들 주식이 오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심플합니다. 뭐 다른 호재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외국인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것들은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세면은,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세고 그 다음에 매수 심리가, 투자 심리가 더 좋으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주가가 떨어진 거는 결국은 매도세가 더 세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거겠죠.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매크로 상황도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황금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대만이랑 중국은 투닥투닥,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또 분쟁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주가는 꽤나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 10% 정도 반등을 했죠.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맞습니다. 슬금슬금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계좌가 회복하는 걸 보니까, 야, 근데 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 안 그래도 좀 주식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조금은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떨어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갈수록 매수하는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반면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려면은 코로나 때처럼 연준이 미친듯이 돈을 푸는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코스피가 이제 2500을 넘어서 120일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라인부터는 조금은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정도의 코스피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야, 이거는 롤러코스터 하향 국면이랑 똑같죠.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이제서야 60일선을 조금 뚫고 올라왔고, 여전히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며, 120일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야, 그러니까 작년에 결국 쭉쭉쭉 올라가다가 120일선을 깨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상승 추세로 이제 좀 마음을 놔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려면은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라인은 여전히 조금 남았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설레발은 조금 금지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거를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최근 들어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많이 올라가나 싶더니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야,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오르는데 이 친구는 안 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삼성전자도 들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의 비중도 갖고 계시다면은, 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멈춰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오를 정도로 최근 증시는 너무나 좋았다 라고도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미래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최근 약간 급등을 했었고 5,000원 넘게 올랐죠. 그래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며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덧 21선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한번 정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위로 방향을 정한다면은 코스피 차트는 조금 강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겠죠. 결국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영향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근처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호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쭉쭉쭉 들어가준다면은 코스피가 121선을 뚫는 거를 정말 우리가 근시일 내에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다른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상승이 이제 다음주, 다다음주에는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최근 들어 많이 올랐습니다. 쭉쭉쭉 뻗어 올라오고 있죠. 어느덧 저점 대비 16%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론들 중에서도 지금 체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계좌가 꽤나 많이 회복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매수세의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인 걸 우리가 이렇게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류분들의 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기리스는 지속적인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와중, 그리고 코스피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와중에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환율은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298.5원으로 1300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WTI는 89.01달러로 90달러가 깨져서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인플레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 10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던 환율,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면은 지금부터 또 1년, 2년 동안은 외국인이 또 큰 폭으로 몇십조씩 매수하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대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우 0.2% 상승, 나스닥 0.5% 하락, S&P 500 0.1% 하락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하락폭이 컸다는 거.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날렸나 봤더니 바로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가장 중요했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너무나 잘 나왔어요. 야,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너무나 좋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잠깐만, 이렇게 고용이 잘 나오면은 이때까지 열심히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뭐야, 야, 이렇게 금리 올려도 우리 고용 이렇게 강력해 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 급락해서 출발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다행히도 마지막에는 조금 봉합하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하지만 첫 번째 날보다는 이틀째 그때 해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많이 올라왔네요. 11,000까지 내려갔던 나스닥이 13,000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20% 가까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인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기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는 큰일이 없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이 너무나 잘 나와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CPI가 진짜 중요한데요. 물가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CPI를 딱 봤는데 금리를 올려도 고용도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물가까지 잡혔다,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면은 야, 이거는 진짜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 외의 급상승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또 눈치 보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CPI가 발표되는 이번 주 초반까지는 눈치 보기가 나오고 수요일 CPI 발표 후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장기적 상승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기대감은 평소보다는 살짝은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연기금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샀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금 LG엔솔을 진짜 많이 샀습니다. 1,400억 매수. 일주일 동안 1,400억 매수는 꽤나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 삼바, 네이버, 크래프톤, 하이브, 카카오페이, SM, 맥쿼리인프라 등등등 이러한 기업들을 크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사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 일단 LG엔솔 첫 번째 원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바이오와 빅테크, 카카오, 네이버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 위주의 매수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음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LG엔솔,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LG화학,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카카오, 에코프로. 그래서 외국인을 보니까 2차전지와 그 다음에 자동차,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크게 매수하고 현대미포조선, 하나솔루션 이러한 기업들을 크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입니다. 고버스, SO일, 삼성전자, 코스닥 인버스, 후성, LG노텍, 타차전,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조금 나쁜 애들을 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나? 월요일입니다. 중국 7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약간 나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확장 국면은 여전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당일날 큰 변동성을 나타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PMI가 꺾이면 중국의 제조업이 나빠진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화요일에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었습니다. 너무나 높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6.4%나 급등. 그러니까 현금을 10,000원 들고 있었다면 1년 만에 그 가치가 9,300원, 9,400원 이 정도까지 하락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인플레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채소류가 25% 급등, 석유류가 35%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로봇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로봇에 관련된 리포트가 최근 들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무인화 공장 이야기에 로봇 관련주가 불을 뿜기 시작했죠. 과연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펠로시가 결국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게다가 펠로시는 대만 가서 노빠꾸 흐름을 한 번 더 보여줬다고 한데요.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대만 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줄인다고 하는 거니까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유가는 3.7%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440만 배럴이나 증가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WTI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WTI가 90달러를 깨고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다누리가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지 이제 정확히 성공 그거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200만원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속도가 가면 갈수록 빨라진다면은 갈수록 매장에서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겠죠. 자동화 그리고 무인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정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외교부 장관 중국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왕이 국무위원과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한국, 미국, 대만, 중국 여기에 되게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증시가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특별사면 최종 심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과 가석방도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복권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중요합니다. 250만호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한데 이 전후로 건설 관련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일단 금요일날 먼저 시동을 걸긴 했거든요. 내일부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 7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폭탄이 될지 아니면 선물이 될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7월 PPI가 발표가 됩니다. MSCI 분기 리뷰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7월 수출이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온 기분들이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위에는 공모주 이야기, 그리고 밑에는 증시 일정, 밑에는 보호예수, 아래는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말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기분들 당연히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그때까지 저끼리 또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성공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